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의 압류 금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 보호 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 혹시 이런 경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얼어버린 겁니다. 월세도 못 내고 공과금도 못 내고 심지어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달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통장 전체를 압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활비까지 묶인 분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런 신청 건수가 무려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압류 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65만원이 상향된 겁니다. 두 번째, 생계비 보호 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아예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형님 누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압류 금지 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나 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185만원까지만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에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 물가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면서 182조만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정말 빠듯해졌죠. 그래서 정부가 현실을 반영해서 이 금액을 25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예금 보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여 채권, 그러니까 월급에 대한 압류 금지 최저 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금액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압류 금지 금액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생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금액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형님, 누님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공지하고 있듯이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압류 금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입금 한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안심통장에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했는데 이 한도도 25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을 185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인 생계비 보호 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 보호 계좌는 이번에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을 위한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압류 방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용이었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용이었고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자용이었죠. 하지만 이런 통장들은 해당 자격이 있는 분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생계비 보호 계좌는 다릅니다. 소득이 얼마든, 직업이 뭐든, 채무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도 법원도 이 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형님 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비 보호 계좌의 잔액 상한선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면서 과도하게 보호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을 넣었다가 빼고 또 250만 원을 넣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존에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나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더라도 생계비 보호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생계비 보호 계좌의 잔액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한 달 생계비를 합쳐서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도 추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형님 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비 보호 계좌를 지금 바로 만드세요. 채무가 없으시더라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압류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주셨다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거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연금 수령 계좌를 점검해 보세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안심통장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법원의 압류 명령과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생활비를 받는 통장과 저축통장을 분리하세요. 생계비 보호 계좌에는 한 달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 넣어두시고 그 외의 금액은 다른 통장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2월 1일 이후에 새로 접수되는 압류 명령부터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압류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비 보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 저축은행,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새 계좌를 만드셔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장을 생계비 보호 계좌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새로 시행될 때마다 꼭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생계비 보호 계좌를 만들어주겠다, 압류 방지를 해주겠다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생계비 보호 계좌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시거나 모바일 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로 계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전화나 문자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 금지 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둘, 전국민 누구나 생계비 보호 계좌를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셋, 국민연금 압류 금지 금액도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넷, 지금 바로 가까운 은행에서 생계비 보호 계좌를 만들어 두세요. 다섯, 전화로 계좌 개설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형님 누님들, 이번 제도 변경은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빚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소한 한 달 먹고 살 돈만큼은 법으로 지켜주겠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몰라서 못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금 받고 계신 분들,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니어 메일 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든든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